자, 요거는 여기 M이라는 질량이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1자유도 시스템이에요. 혹은 뭐 MK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밑에 뭐 질량이 1kg, K가 1, 뭐 X0 이거는 초기 변이, 초기 속도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진동학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해석하는 거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을 테지만 저기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죠? 여기 감쇄 B가 0부터 0.3, 1, 2로 변할 때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그 매틀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본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감쇄가 없을 때, 그 다음은 감쇄가 좀 0.3으로 부족 감쇄라고 부르는 거, 1은 임계 감쇄, 2가 과감쇄. 감쇄비가 크면 당연히 어떨까요, 여러분들? 감쇄가 크다는 건 얘가 움직일 때 뭔가 방해받는 어떤 에너지가 크다라는 그 느낌이 오죠? 그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보면 보세요. 위아래로 지금 비감쇄 운동 보면 위아래로 이렇게 조화 운동하고 있죠. 감쇄가 없으면 스프링이 운동이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이렇게 지금 사인파로 띠용 위아래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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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감쇄가 생기는 순간 어때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춥니다. 그죠? 그다음에 감쇄비가 뭐 1, 2가 더 커지면 얘가 어때요? 감쇄가 쑥 이렇게 멈춰버리죠. 그죠? 감쇄가 너무 크니까 얘가 감쇄 너무 크니까 스프링이 눌렀다 이렇게 되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할 때는 이 안에 어떤 물이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혹은 뭐 찐덕찐덕한 어떤 기름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머릿속으로 좀 상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조화 운동을 한다. MK 시스템도 결국은 이렇게 조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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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감쇄가 있으면 이렇게 멈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조화 함수라는 것은 결국 어떤 동적인 신호들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 아까 MK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인파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예를 자동차를 운전한다라고 치면 걔가 딱 사인파로 이렇게 띠용 띠용 하면서 움직일까요? 딱 하나의 주파수로? 그렇진 않겠죠? 되게 복합적인 어떤 신호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쨌든 어떤 조화함수의 다양한 어떤 진동수를 가지고, 다양한 진폭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조화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써봅시다. 자, 실제로 현실 세계의 어떤 복합적인 동적 신호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다양한 고유 진동수 혹은 진폭, 위상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MK 시스템처럼 1자유도면 하나겠지만 실제로는 그 자유도가 1인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복합적인 이 신호들은 결국은 하나의 조화 성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화 성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약간 우리가 어떤 벽에 부딪혀요. 잠깐만. 그럼 우리가 조화 성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지금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사인파처럼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 대다수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죠? 대다수가 사인파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사인 코사인의 이 합으로, 조화 성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진짜일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임의의 신호, 랜덤한 어떤 임의의 신호를 우리가 조화 성분의 합으로 나타내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급수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쓰면 퓨리에 시리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 퓨리의 급수는 복합적인 운동을 조화 성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얘를 수식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임의의 신호 fx, 이게 임의의 신호예요.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 fx는 어떤 상수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 k의 상수, 그다음에 코사인 k 오메가 t 더하기 bk의 사인 k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 식을 조금만 더 관찰해 보자. 자, fx라는 애가 있었어요. 어떤 임의의 어떤 fx가 있었고 걔는 같다. 어떤 상수를 더하고 거기에다 어떻게 더해요? 코사인에다가 앞에 어떤 상수 곱해진 거, 사인에다가 상수 곱해진 거를 더해. 1. 그쵸? 여러분 시그마도 길게 쓰고 싶은 거를 간단하게 압축한 것 뿐이에요. 어떤 이게 뭐 수학적인 복잡한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요 K라는 빈칸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1부터 무한대까지 집어넣어서 더해라 라는 뜻이잖아. 간단하게 말로 하면 기니까 수식으로 간단하게 쓰는 거잖아. 그럼 K에 1 넣고 해가지고 코사인 하나 있고 K에다 2를 넣어. 그럼 또 두 번째 계수가 나오죠. 얘는 계수예요. 계수. 얘도 어떤 상수가 되겠습니다. K에다 2 넣으니까 B2가 있고 사인 2 오메가 T가 나오고 걔를 또 더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임의의 함수를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퓨리의 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얘기를 좀 더 이번 주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퓨리의 급수를 얘기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급수 전개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함수의 내적이라는 개념과 직교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급수라는 어떤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수의 내적, 직교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퓨리의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더 브로드한 개념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함수의 급수 전개. 함수의 급수 전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급수 전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그냥 함수의 급수 전개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급수 전개가 무엇이냐라고 좀 써볼게요. 어떤 임의의 함수 fx를 잘 알고 있는 함수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뭐 심심해서 fx를 뭐 테일러 곱수 예를 들면 막 무한대까지 막 더하잖아요. 그쵸? 그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이유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함수들의 조합으로 나랑 친한 애들로 얘를 바꾸고 싶은 거야. 좀 이렇게 안 예쁜 함수를 예쁜 애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함수들의 조합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쉬운 애들로 바꾸면 내가 이 신호를 분석할 때도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더 쉽게 얘의 특성을 정량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 급수 전개라는 것은 결국
이 급수 전개는 어떤 수치적인 수치해법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함수라는 것은 결국 이 내가 잘 모르는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를 잘 아는 함수들의 이제 합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아날로그, 또 연속적인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함수들의 합으로 바꾸는 거잖아. 원래 fx는 하나야, 그렇죠? fx는 하나 어떠한 덩어리인데 걔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애들의 조합으로 막 자르는 거야, 그렇죠? 그건 마치 아날로그를 이산적인 특성으로 나누잖아요. 잘게 쪼개진 애들로. 그게 마치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급수 전개에 사용되는 함수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는 테일러 시리즈 전개. 이것도 사실 공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진동학에서도 어떤 보호의 가번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 테일러 시리즈 전개로 중간에 식을 이렇게 간소화시키는 과정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퓨리의 시리즈 익스펜션.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 기저라고 하죠. 기저. 기저라고 한다면 영어로 베이시스. 기초가 되는 애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잘 알고 있는 애로 바꾸고 싶은데 테일러 시리즈 전개는 잘 알고 있는 이 함수를 얘로 정한 거야. x의 k승. 얘도 간단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딱 봐도. 뭐 x의 2승, x의 3승 요거의 조합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테일러 시리즈고 퓨리의 시리즈 전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함수를 뭘로 하는 거예요? 코사인과 사인으로 하는 겁니다. 코사인, 사인으로 하면 장점이 뭘까요? 주기성. 주기성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과 사인은 반복되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 알고 있는 함수를 정한 거를 바로 내 급수의 기초가 된다라고 해서 기저,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급수 같은 경우는 fx라는 애를 뭐의 합으로 만든다고? x의 k승의 합으로 만든다고. k가 1부터 무한대. 근데 x의 k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의 합으로 만들 건데 각각 항들의 비율을 모르잖아. 그쵸? 어떤 요리를 해야 되는데 몇 스푼씩 넣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 요리가 나오려면. 그럼 그 앞에 어떻게 붙여줘야 돼, 뭐를? 계수를 붙여줘야죠. 그죠? 1승, 2승, 3승, 4승의 합으로 만들 거긴 한데 얘는 0.2, 얘는 0.4, 0.6 이렇게 다르게 비율이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퓨리의 시리즈 전개 같은 경우는 이 fx라는 어떤 임의의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k는 1부터 ak 코사인 kx 더하기 bk 사인 kx 그쵸? 코사인과 사인 합으로 만드는데 얘도 마찬가지지. k1, k2, k3 넣는 건데 코사인 1x, 코사인 2x, 코사인 3x의 비율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앞에 개수 어떤 비율을 결정해주는 개수가 앞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얘를 조금 더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주면 어떤 fx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기저가 하나 있고, 그죠? 그럼 기저가 두 번째 기저가 있고, 뭐 좀 있을 거야. 세 번째 기저까지 써볼까요? 뭐 세 번째 기저가 있고, 뭐 무한대까지 쭉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얘 비율을 모르잖아, 그쵸? 얘를 얼마씩 넣어야 얘가 딱 나오는지를 모른다고. 그 fx 상황에 맞춰서 뭐 A라는 요리를 할 때는 뭐 얘를 고추장을 3스푼 넣고 뭐 B라는 요리를 할 때는 고추장을 2번 넣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어떤 요리에 따라서.
어떤 fx가 목적에 따라서 이 기저들을 비율을 다르게 넣어야겠지. 그러니까 이 앞에 개수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 이 각각의 기저들의 비율을 결정해주는 이렇게 개수가 쭉 붙는다. 무한대까지. 요거를 다시 쓰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테일러 시리즈는 기저를 x의 k승으로 한 거고 퓨리에 시리즈는 코사인 사인을 기저로 하는 거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급수 전개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 함수의 내적 직교성 요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수 개념은 여러분 덧셈과 적분 그 두 가지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머릿속에 덧셈과 적분은 다르지. 아, 덧셈은 시그마고 적분은 덧, 적분은 덧셈은 시그마고 적분은 이렇게 인티그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라고 할까 봐 머릿속에 개념을 잘 그 기초부터 잘 넣어두세요. 자, 보자. x가 1부터 3까지 있을 때 내가 대응되는 fx를 모두 더하세요라고 얘기했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첫 번째, 만약에 이 fx가 이산적인 함수라면 이산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디스크리트한 그러니까 이산적이라는 건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1, 2, 3 있어요. 그때 fx 값들이 뭐 여기 있어. 그럼 내가 1부터 3까지 대응되는 fx 모두 더하세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교수님. f1, f2, f3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그럼 얘를 너무 길어. 좀 짧게 쓰고 싶어. 어떻게 쓰면 돼? i는 1부터 3까지 fi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시그마로. 그쵸? 근데 이건 이산적인 함수일 때 얘기고 만약에 fx가 연속 함수라면 컨티뉴어스라면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점점점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찍혀요? 1부터 1부터 3까지 있고 여기 fx야. 그럼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럼 다 내가 1부터 3까지 대응되는 fx를 모두 더하세요라고 했어요. 여기 점이 몇 개예요? 그러면 점이 여기 점이 하나 둘 셋 넷 엄청나게 많죠. 여기 점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잖아. 그쵸?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f1 더하고 1 바로 옆에 뭐라고 할까? 1.0000000000001 더하기 f1.00000000002 더하기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다 더하면 연속적이니까 얘를 이렇게 쓰기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1부터 3까지 fx를 다 더하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두 개가. 덧셈이나 적분이나 이거는 연속적으로 다 더하는 것 뿐이지 fx를 다 더하는 거다. 값들을 더하는 거다.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그렇게 된다는 걸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내적도 잘 알아둬야 돼요. 이 함수의 내적이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벡터의 내적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벡터의 내적.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다음 얘기로 가는 겁니다. 뭐 벡터의 내적을 하면 벡터는 화살표잖아요. 그죠?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뭐 A 벡터, B 벡터를 하면 세타 있고 그죠? 뭐 수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적 값이 0이 된다. 이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화살표의 곱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함수의 내적이라고 한다면 함수는 벡터를 좀 더 일반화시킨 형태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은 똑같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배경과 앞에 들어가는 가정이 좀 다른 것뿐이야.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 바뀌는 거니까. 봅시다. 함수 대접. 어떤 구간이 있어요. 구간에서 어떤 정의된 두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함수 fx와 g 쓰고 싶었어. gx의 내적은 이렇게 씁니다. f 내적 g라고 쓸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가로치고 f, 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면 a부터 b까지 fx, gx, dx 이렇게 되죠. 자, 요 식을 보고 덧셈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덧셈과 적분에 대한 개념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시그마가 있고 시그마 앞에 뭐 리미트가 붙으면 걔가 적분 기호로 바뀌고 뭐 이런 거 배웠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근본적으로 둘이 개념은 같아요. 그쵸? 근데 아까 연속적인 함수에서는 점들이 몇 개예요, 점들이. 무한히 많죠. 그쵸? 그 간격이 아주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산적인 어떤 시그마 함수였는데 원래 그 간격을 아주 작게 줄였어. 간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연속 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시그마로 바뀌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둘은 덧셈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얘도 봐봐. 어떻게 하는 거야? fx랑 gx를 곱해.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 a부터 b 범위까지 다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내적, 벡터 내적 여러분들 다 기억하나 모르겠네. 벡터 두 개의 내적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벡터가 1,2라는 벡터가 있고요. 2,4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두 개 내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다 곱해가지고 더하잖아, 그지? 양쪽을 곱해서 더해요. 이게 벡터의 내적이야. 봐봐, 함수 내적하고 똑같죠? 아, 함수 내적도 뭐예요? 둘이 곱해서 어느 범위까지 더한다. 얘도 여기 있는 애들 두 개니까 두 개를 다 점들을 곱해서 더하고 있다. 벡터의 내적도 함수의 내적도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이 시그마의 개념도 잘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아둘 건 뭐냐면 어떤 특정 구간에 대한 곱의 적분은 특정 구간의 모든 곱의 합과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 어떤 벡터의 내적 계산과 이 함수의 내적 계산은 어때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잘 알고 있으세요. 이 적분식 보고 와, A부터 B까지 적분 이야, 어려운데 이게 아니고요. 두 개를 곱해서 A부터 B 범위까지 다 더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내적을 얘기하는 게 직교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직교 여러분들 이제 공학에서 배우다 보면 뭐 직교성, 오소고날리티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직교의 개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직교한다, 두 함수가 직교한다 이런 뜻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하면 구간 AB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는
직교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래 식이 성립하면 이렇게 쓰죠. F랑 G랑 내적을 해요. 내적하면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식이 A부터 B까지 Fx, Gx, Dx 이렇게 내적을 해서 이게 0이 되면 이게 바로 두 함수는 직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교, 뭔가 90도를 이룬다라는 뜻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벡터는 화살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바로 머릿속에 그림, 어떤 그래피컬하게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함수가 직교한다?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아, 이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교차하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어떤 개념적으로 같다는 거를 가져온 것 뿐이야. 함수의 직교는. 벡터의 직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90도로 만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면 이 두 벡터는 서로 특성이 전혀 겹치지 않아요. 마치 x축과 y축처럼. 그렇죠? 어떤 x축, y축 특성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두보, 위로 두보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설명을. 90도를 이룬다는 건 두 벡터의 특징이 서로 중복되는 게 전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자, 함수가 직교한다도 마찬가지야. 두 개 내적을 한 게 0이면 직교한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아래에 알아둘 걸 좀 적으면 두 함수의 내적이 0이 되면 뭐다? 두 함수가 직교한다. 직교한다. 두 함수의 특성이 뭐 중복되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벡터의 특성과 동일하죠. 그죠? 내가 벡터를 자꾸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벡터는 머릿속에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념을 잘 연관지어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직교 집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만 짚고 가자.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여서 이게 어떤 함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함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함수들이에요. 다 함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집합 기호를 씌웠어. 그렇죠? 단체야. 집합이야. 함수들의 집합이 있어. 근데 이 구간에서 이 집합이 직교 집합이라면 직교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게 뭔 뜻이냐? 요 안에 있는 함수들이 모두 서로 직교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직교 집합이라는 것은 용어예요, 그냥. 이 안에 있는 이 집합 안에 있는 함수들끼리 모두 서로 직교한다. 얘를 말로 쓰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수식적으로 쓰면 됩니다. 둘이 내적을 하면 내적이에요. 그죠? 어떤 의미의 함수 두 개를 골라서 내적을 시켰더니 모두 다 직교한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오죠. 이렇게 된다면 저 집합은 직교 집합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삼각함수끼리 예를 들어 삼각함수 집합 1 코사인 2x 코사인 3x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요 안에 있는데 코사인들끼리 곱해가지고 적분하면 얘는 무조건 다 0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교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코사인끼리 다 모두 직교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퓨리의 급수 전개가 사실 가능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퓨리의 급수 전개의 기저가 뭐였죠?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했죠? 자, 이제 여기서 저게 뭔 소리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직교집합의 급수전개? 직교랑 급수전개가 뭔 상관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계속 뭐 직교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가 막 넘어가고 있는데 이 급수 전개를 하려면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직교한다.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 한번 여기 적어보자. 오소고널리티, 직교성, 직교한다, 오소고널하다. 이게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 많이 쓰실 거예요, 교수님들께서. 오소고널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벡터가 혹은 벡터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벡터의 세계에서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벡터의 방향이 겹치지 않는다. 얘를 다시 얘기하면 두 벡터가 완전히 독립적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X축, Y축 두 개 어떻게 Y축을 X축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둘이 완전히 독립이잖아.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함수가 직교한다. 요 말은 뭔 뜻이냐면 바로 이 어떤 두 함수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교한다라는 의미가. 자, 근데 이 직교한다라는 조건이 왜 자꾸 언급이 되냐라고 한다면 이 아래에 좀 적성을 해봅시다. 이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를 어떤 독립적인 항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애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급수 전개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독립적이지 않은 걸로 급수 전개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독립적이지 않은 항들을 이용한 급수 전개하면 안 되나? 왜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걸 텐데. 그렇다면 항들 간의 특성이 어떨까요? 중복되죠. 그죠? 독립적이지 않다면. 그러다 보면 어떤 표현이 불가능한 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공학적이지 않은 예시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옷가게에 어떤 물품들이 쭉 있어. 내가 우리 옷가게에 물품이 몇 개 있지? 이거를 어떤 덧셈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기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함수들의 기저를 이렇게 정했다고 쳐봅시다. 내가 하나는 그래, 상의 몇 개인지 한번 세보고, 그 다음에 니트 몇 개인지 세보고, 그 다음에 검정옷 세보고, 그 다음에 여름옷, 이렇게 기저를 4개로 정해가지고, 각각 개수를 세가지고, 그래. 우리 옷가게 물품이 몇 개다라고 표현을 하는 중이야, 지금. 내 옷가게에 있는 물품은요,
상의를 세보니까 상의가 20개였어. 그 다음에 니트를 세봤어. 니트를 세봤더니 10개였어. 검정 옷을 세봤더니 뭐 30개였네. 검정이라 쓴 거예요. 검정. 그 다음에 여름 옷을 세봤더니 15개였어. 여러분 이미 느끼고 있죠? 와, 내가 잘 셌어요, 못 셌어요? 요 급수의 합이 내 옷가게 물품을 잘 표현해주고 있을까요? 상의랑 니트랑 안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그쵸? 검정 옷, 여름 옷 둘이 겹쳐 안 겹쳐? 또 겹치지. 니트 중에 검정도 있잖아. 상의 중에 검정도 있고. 내가 개수를 세가지고 다 더하면 이게 옷가게 물품을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그죠? 왜냐? 이 각각의 기저들의 특성이 어때? 독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기저들의 특성을 어떻게 해야 돼? 독립적으로 겹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모자, 상의, 하의, 뭐 안경 이렇게 네 가지로 기저를 정했어. 우리 물품이 네 가지밖에 없다고 치고. 자, 우리 옷가게 물품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는 거야, 이제. 모자 몇 개지? 모자 세보니까 10개. 그 다음에 상의 몇 개지? 20개. 그 다음에 하의 몇 개지? 하의 5개. 안경 몇 개지? 30개. 이러면 내가 옷가게 물품을 잘 표현을 했을까 못했을까? 잘했네요. 그죠? 이렇게 이 기저들 간의 특성이 겹치지 않아야, 기저들 간의 특성이 겹치지 않아야 내 옷가게 물품을 잘 표현할 수 있죠. 더 좋은 건 뭐야? 기저를 4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 기저를 더 늘리는 거야. 무한대까지 늘려. 늘리면 늘릴수록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그래서 급수를 무한대까지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저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 직교해야죠. 직교하지 않으면 내가 이 함수를 표현해 못해. 표현 못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직교성, 이미 기저들의 직교성이 만족이 돼야 급수 전개가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